신축급 지상층 빌라 전용 면적은 얼마나 돼요? 전용 면적은 10평이에요. 전용 면적은 10평이고 방 2개, 화장실 하나까지.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집 낙찰 가격 한번 여쭤봐도 돼요? 네, 낙찰 가격이 1억 5,500만 원. 1억 5,500 전용 10평짜리에 엘리베이터 있고 신축급 빌라 1억 5천이면 10평이니까 네. 무난하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게 전세가가 2억이 넘잖아요. 그쵸. 청소만 하고 그럼 뭐 이번 주에도 내놓을 수 있겠어요? 그래요? 그럼요. 청소만 미리 예약해 놓으면 되겠다. 그거 일정 보고 그것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집은 영상 올라올 때쯤이면 월세도 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선생님. 그럼 좋겠네요. 드디어 선생님이 꿈꾸던 첫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선생님이 원하던 회사와의 결별도 그렇게 멀지 않았다. 네, 한 발짝 더 내디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 발자국 다가간 거라고 또 생각이 드네요, 선생님. 네. 뭐 중간에 또 하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 연락 줘요,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울, 강서구, 화곡동 연식이 어떻게 돼요? 이거 완전 새 집인 것 같은데? 그리고 연식이- 엘리베이터까지 있어요. 굳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지 않아도 됐었는데 예, 2016년 2016년? 6월 준공. 예. 5년, 6년밖에 안 된. 예. 우리 거에서는 저는 신축이라고 단어를 쓰긴 합니다. 신축급 지상층 빌라 전용 면적은 얼마나 돼요? 전용 면적은 10평이에요. 전용 면적은 10평이고 방 2개, 화장실 하나까지.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집 낙찰 가격 한번 여쭤봐도 돼요? 네, 낙찰 가격이 1억 5,500만 원. 1억 5,500 전용 10평짜리에 엘리베이터 있고 신축급 빌라 1억 5천이면 10평이니까 네. 무난하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게 전세가가 2억이 넘잖아요. 그쵸. 좀 파악을 해봤어요? 예, 맞아요. 거의 뭐 매매가랑 비슷해가지고 좀 네, 신축 빌라 특성상 매매가랑 전세가 차이가 없긴 한데 2억대로 파악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 뭐 선생님이랑 평형 똑같은 앞집도 거의 2억 선에서 한 1억 9천 뭐 2, 3년 전에 네, 전세가 맞아요. 들어왔으니까 네. 그러면 지금 시세는 뭐 2억이 훌쩍 넘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들거든요. 네. 선생님은 거의 거저 받으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사실 들어요. 이 물건을 전세로 갖고 간다 하면 네. 플러스 피, 투자금도 회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선생님은 그 관점이 아니고 월세로 맞습니다. 월세입니다. 눈빛이 비장하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대출을 또 받았잖아요. 네. 대출은 혹시 얼마나 받으셨는지? 대출은 1억 2,400만 원 받았습니다. 오, 거의 80%. 그 정도 나왔네요. 네, 맞아요. 그 대출 알아보실 때 약간 한 1,000만 원 돈이 작은 데랑 비싼 데가 있었는데 그래도 잘 받았네요, 선생님. 좀 불편해요? 좀 돌려줘요. 그래요? 남자들이 약간 칙칙하긴 한데. 예. 1억 2,400 받았고 선생님 돈 우선 낸 거는 부대 비용 맞아요. 해서 한 네. 4천 네, 맞습니다. 넉넉히 네. 그 정도 될 것 같네요. 네. 거기서 금리는 한 어느 정도예요? 지난주에 납부하셨으니까 이자는 내진 않았는데 선생님이 계산해 본 거는 한 얼마나? 금리가 한 금리가 3.9%고요. 요새 좀 금리가 좀 오르긴 했어요. 많이 올랐습니다. 그럼 한 달 이자가 이자로 한 거의 40만 원 정도. 40만 원이면 사실 좀 부담스러운 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보증금도 네. 회수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월세도 못 받아도 70 이상은 우리 생각하는 가격은 네. 70 이상을 좀 생각하고 있으니까 네. 못해도 한 40만 원은 충분히 남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선생님 네. 이거 시작한 지 낙찰도 거의 한 달 정도 안에는 받은 거잖아요? 한 달, 2달? 두 달이요. 수업 끝나고 2달. 수업 끝나고 그 2달. 바로 입찰도 하시긴 했죠. 네. 그때 첫 번째 물건 이렇게 순탄하게 진행됐다는 거는 선생님이 그동안의 애환과 애증이 잘 풀린다는 생각이 되게 들고 올해가 시작하면서 명도하면서 또 시작을 하신 거니까 네. 또 올해가 기대가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선생님. 네, 저도 기분 좋게 한 해를 네. 출발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집은 한 요 정도 설명하면 될 것 같고 선생님에 관해서 좀 질문 네. 좀 드릴게요. 선생님이 제 조회수를 좀 신경을 써주신다 그래서 네. 저도 어떤 얘기를 하실지 좀 알겠습니다. 궁금하긴 한데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이 되게 좋은 회사에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회사를 다니고 계시고 사실 저도 대학교 다녔을 때 공부했던 게 토목공학이니까 선생님이 다니는 회사를 사실 꿈꾸는 회사였단 말이에요. 나이대가 차이가 별로 없어서 선생님이랑 취업했던 시기가 아마 비슷했던 걸로 생각이 좀 드네. 좋은 건설회사 대기업을 들어가셨는데 수업 오셔서 처음에도 말씀을 하셨고 회사 빨리 그만두고 싶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경매를 왜 하시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이렇게 좋은 스펙과 좋은 회사, 높은 연봉을 받고 계시는데 왜 그 좋은 회사, 꿈꾸던 회사를 다니시는데 그만두고 싶어 하는지 또 궁금해요, 선생님. 일단은 취업을 할 때는 회사 다니신 지는 얼마 된 거예요? 회사 다닌 지는 한 8년 정도 됐고요. 취업할 때는 이제 저도 남들이 많이 가고 싶어 하는 회사. 네. 예. 선생님도 취업할 때는 진짜 가고 싶으신 회사였던 거잖아요. 그쵸. 예. 많이 노력을 했고. 그리고 그 건설 회사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선망하는 회사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맞잖아요. 예, 선호도가 좀 높았죠. 네. 예. 취업 대소도 저도 좋았죠. 만족도 하고. 그렇죠. 초반에는 다니다 보니까 그 좋았던 마음이 점점 좀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좀 달라진다는 게. 취업 전에는 내가 이 회사를 들어가면 연봉도 뭐 다른 회사들보다는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러면 그만큼 생활도 더 좋아질 거고 인생도 젊었을 때 꿈꿨던 뭐 그런 식으로 흘러갈 줄 알았는데 막상 이렇게 다녀보니까 금전적인 측면에서는 주변 회사보다 친구보다 뭐 많이 받는 건 맞으나 너무 뭐 눈에 띄게 많이 받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일도 업무적으로는 제가 이제 양도 많고 아니, 좀 가끔 이렇게 통화하고 예. 하시면 거의 뭐 일을 안 하신다는 느낌까지도 들어서 맨날 아니요. 아 정말 열심히 하고 아, 있습니다. 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렇구나. 현장도 뛰고 왔으니까. 멀리 또 예, 현장에 예. 근무하시고 돈을 또 왕창 벌어오셨죠. 그쵸. 네. 제가 회사 다니기 힘들고 그런데 네. 제가 하나 좋은 거는 그 힘든 시절에 네. 그 돈을 다 모았다는 거 다 쓰지 않고 그래서 그 돈으로 뭔가를 네. 할 수 있었다는 거 측면에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회사 다닌 거. 근데 이제 그 너무 그 제가 일한 거에 비해서 시간적으로 제 생활적으로 너무 많은 희생을 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아가지고요. 멀리 현장에서 근무를 하실 때는 돈을 상대적으로 받긴 했는데 개인의 삶은 거의 없었던 거잖아요. 네 맞아요. 거의 뭐 제 젊은 시절을 갈아 넣었습니다. 제일 어쩌면 소중한 시간을 너무 일하는데 돈하고 맞바꾼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셨나 봐요. 좀 멀리서 일하시다 보니까 생각도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보통은 벌어온 돈을 많이 쓰는 주변 지인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선생님은 그래도 꾸역꾸역 잘 모으셨나 봐요. 너무 쓰기 아깝더라고요. 네. 좀 모은 돈 덕분에 서울에 아파트를 내 젊음을 갈아서 만든 돈을 잘 투자하셨다고 생각도 들어서 선생님 나이 때에 서울 신축 아파트를 분양을 또 그거는 분양권을 산 거예요? 그쵸 재개발. 빌라를 산 거였어요? 그랬구나. 네. 맞아. 그쪽에 많이 됐잖아요. 예. 재개발 빌라를 투자해서 그 아파트를 지금 건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서울에.